이번 시간에는 우리 체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실험이 있대요. 실험이 지금처럼 이곳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F의 9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 결값을 이제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할 때 이제 트렁크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실험의 결과를 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구하냐? 실험의 합계 나누기 1.5 이상의 실험 개수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험의 합계 이 데이터들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썸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될 거고요. 1.5 이상인 그 실험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count if 가지고 개수 한번 먼저 세 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count if요. count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이 실험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1.5 이상인 거 찾아라 라고 써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1.5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가로만 닫아주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개가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1.5 이상인 게 지금 여기 2개 있고 여기도 있죠. 그리고 2.1하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하고 그렇게 이제 개수해 준 거예요. 그러면 개수된 거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컨트롤 X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 이상인 그 실험의 개수는 구했으니까 썸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의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썸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실험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11.9 하고 그렇게 이제 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계도 구했고 아까 우리가 카운트 if를 가지고 이것도 이제 구해놨죠. 해서 이 값들을 이제 서로 나눠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썸이라고 쓴 거 그 뒤에 가서 나누기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컨트롤 V에서 우리가 개수된 거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2.38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트렁크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 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맨 앞에 가서 우리가 트렁크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트렁크라고 쓰고 지금 이곳에서 계산한 그 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자릿수를 1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2.3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실험의 합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5 이상인 그 실험의 개수를 구했어요. 구해놓고 서로 이 값을 어떻게 해라? 나눠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험의 결과를 구했는데 그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이 식 전체를 우리가 트렁크라는 함수를 묶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식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학과가 그랬어요. 학과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곳에서 어떤 거 찾아라? 경영인 거 찾아라. 경영이 지금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네요. 그거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이라고 했는데 출석이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죠. 이곳에서 10 이상인 그 학생 수를 F의 10번 셀에다가 여기다 이제 표시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출석이 10 이상이다 그러면 10 이상인 게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게 얘랑 이렇게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계산했을 때 결과값으로 2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개수를 셀 건데 그때 조건이 이제 여러 개니까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count if s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이 학과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경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출석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10 이상인 거 찾아라 해서 크거나 같다 10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두 개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 방금 제가 2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이 범위에서 경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10 이상인 거 찾아라.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식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성별이 그랬어요. 성별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남녀 하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자인 거 찾으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시험이 그랬어요. 시험이 지금 이곳에 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곳에 있는 이 데이터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시험의 평균 이상인 거 그거 찾아라. 근데 시험 점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시험의 평균 값은 우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시험 평균 값을 구해놓고 그 평균 이상인 거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학생 수, 인원수를 세서 우리 F11번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인 그 데이터들의 개수를 셀 거니까 우리가 count if s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에버리지요. averag라고 이렇게 써주고 뭐의 평균 구해라? 우리 시험 점수들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 엔터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86.6667이다. 그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 에버리지 쓴 거 있죠? 요건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count if s 좀 쓰자고요. 자, count if s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여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시험 점수가 들어있는 이 곳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평균 이상인 거 찾아라. 해서 크거나 같다 평균하고 평균값 구해놓은 거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렇게 지금처럼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얼마 이상인 거 찾아라 얼마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쓸 때는 우리가 이 뒤에다가 값을 직접 찍어줬어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에다가 값이 아닌 우리 셀이 됐든 이런 함수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등호 따로 식 따로 쓴다고 했습니다. 해서 부등호만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주고 이거 이어서 이 값을 표현해서 조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써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세요. 그렇게 해요. 해서 두 번째 조건은 이 시험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이상인 거 찾아라. 어떤 값 이상인 거? 이 평균값 이상인 거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우리가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1하고 한 명이 돼요. 한 명. 지금 여기 성별 보니까 여자인 사람들이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여자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 점수가 평균값 이상인 거 아까 평균 구했을 때 86.6667하고 나왔죠. 얘는 이제 85점이니까 아니죠. 얘 빼고 그 다음에 얘도 마지막 사람도 보니까 81점이에요. 얘도 아니죠. 평균 이상인 게 92점하고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거는 한 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개수해 준 거예요. 그때 이제 3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조건 범위요. 이 범위에서 여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 평균해서 평균 이상인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학과가 있대요. 학과가 지금 이곳에 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곳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경제랑 똑같은 거 찾아라. 경제랑 똑같은 걸 찾아서 그 학생들의 시험의 평균을 정수로 F12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시험의 평균값을 구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하나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verage if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트렁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수값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써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에버리지요. 에버리지라고 쓰고 if요. 에버리지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에버리지 if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부터 잡아야죠. 이 학과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어떤 거 찾아라? 경제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찾아서 뭐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우리 시험 점수가 들어있는 이곳에 평균값을 구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83.6667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정수값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방금 쓴 이 에버리지 if를 전체를 우리가 맨 앞에 가서 이제 트렁크로 다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트렁크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에버리지 if 이곳에서 나온 그 값을 정수로 표현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는 자릿수를 이제 0하고 찍어줘야 되는데 자릿수가 0인 거는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을 정수로 표시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83하고 정수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자, 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을 우리가 정수로 표시해달라고 트렁크하고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묶어준 거예요. 만약에 이 뒤에다가 자릿수를 컴마 0하고 찍었어요. 컴마 0이라고 찍어도 맞은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성별이 그랬습니다. 성별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들 중에서 뭐인 거 찾아라. 남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 나왔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학과가 그랬어요. 학과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중에서 뭐 찾아라. 경영인 거 찾아라. 그 학생들의 뭘 구해라. 시험 점수의 평균을 F13번 이곳에다가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를 써라. 지금처럼 조건이 여러 개니까 우리가 이제 average if s 요 함수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averhage라고 써주고 if s요.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우리가 평균 구할 그 범위를 먼저 잡는다 그랬죠. 우리는 이 시험 성적이 들어있는 이곳의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 성별이 들어있는 곳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 학과가 들어있는 이 곳에서 어떤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경영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가로만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때 첫 번째 조건은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요거다.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92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성별이 남자인 학생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3명 있죠. 그때 이제 학과가 경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학과가 경영인 게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험 점수를 보니까 93점, 91점이요. 이 두 개 값에 평균을 구해라. 그래서 92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평균 구할 범위. 시험 점수가 들어있는 이 곳에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첫 번째 조건이 이거.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시험 점수의 평균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 다 풀어봤는데 요 5문제는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함수 형식 아직 못 외웠다. 꼭 외우세요. 함수 형식 먼저 외우세요. 외우고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요런 식으로 쓸 때도 있더라. 요렇게 쓰는 거, 요렇게 작성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